안녕하세요. 아이웨드 터치 수석 강사 김희정입니다. 오늘은 S&P 시술을 위해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재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학 공부할 때 조금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점과 그다음에 독학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리고자 오늘은 그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할 때, 독학으로 공부를 이제 S&P에 대해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내가 반연구를 뭐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헤어 쪽으로 일을 좀 오래 하셨다라는 분들이 독학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반연구하고는 또 틀린 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무리 내가 이제 두피나 헤어를 많이 만지셨더라도 기술적인 거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되는 게 조금 있어요. 부족한 면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독학으로 할 때는 어떤 거에 키포인트를 두고 내가 연습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들 길이가 내가 지금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머신의 각도가 90도를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습 도구. 자, 연습 도구라고 하는 거는 뭐 고무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고무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뭐 반영고 했을 때 많이 했잖아요. 압이 센지 안 센지 뭐 이런 것들, 뭐 바나나라든지, 그죠? 바나나도 활용 도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압축 스티로폴 같은 경우도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또 뭐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로 많이 이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론이라는 공부를 많이 못 받으시기 때문에 탈모에 대해서 요즘에 시중에 많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탈모 유형이라든지 뭐 탈모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베이스를 조금 깔고 상담을 하셔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손님을 유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모 유형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두피 두께를 파악하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학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이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요 5가지 정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시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학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습은 평평한 곳에서 해요. 그죠? 뭐 고무판을 하든 뭐 바나나로 하든 압축 스티로폴을 하든 보면은 평평한 곳에 하는데, 저희가 시술을 해야 되는 이 머리라는 곳은 둥그런 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에다가 놓고 내가 이제 90도 각도를 잘 하고 있는지, 제 3회자의 이제 눈이 없으면 그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는 구다. 머리는 군데 9에서 90도를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S&P를 시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디자인을 요하는 대머리 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밀도 보강이라고 해서 체험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각자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독학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텐션이라든지,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두피도 텐션을 잡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피도 텐션을 잡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텐션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이분은 몇 회차를 내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지 견적내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피별로 니들 길이를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할지, 뭐 요 3가지 정도가 이제 독학으로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내가 연습을 했지만 막상 사람한테 시술을 했었을 때 예후가 안 좋은 부분은 대부분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제 좀 깊이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니들 길이라는 거는 일단 종류부터 볼게요. 자, 니들의 종류는 일단 우리가 뭐 0.35,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뭐 0.30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이 0.35다, 0.25다, 0.30이다 이거는 니들을 만들 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캡이 이렇게 싸고 있고, 자, 캡이 싸고 있고 여기는 조여져 있죠. 이렇게 저렇게 캡이 있는데 여기에 지름이에요. 입구에 달려있는 요 지름이 0.35냐 0.25냐 0.30이냐 그거에 따라서 니들의 굵기가 조금 틀려질 거고, 그리고 0.35에서 내가 이 커팅을 라운드 커팅을 할 것이냐 사선 커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두피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었을 때 색소를 주입을 했을 때 도트의 모양이라든지 도트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다양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25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0.25에 원피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S&P를 많이 하시는 샵이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0.35를 많이 추구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35 같은 경우는 직후에 도트점이 도드라지게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0.25의 원피 같은 경우는 직후는 살짝 덜 보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발색 후에 도점과 0.35의 직후의 도트점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발색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뭐 일주일 만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재생 주기에 맞춰서 뭐 한 3, 4주 후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메디컬식으로 들어가는 거라 발색을 유도하는 기법이거든요. 착색보다는. 그래서 저는 0.25를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이런 다양한 니들 중에 니들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내가 어느 정도를 빼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너무 길게 빼게 되면 이 색소 캡 안에 색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빨아들이게 되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전달력이 조금 떨어져요.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얕게 빼게 되면 색소를 조금 많이 뱉어버리죠. 그래서 도트를 찍었지만 이 주변으로 이제 색소가 많이 흘러내려워요. 그래서 0.8에서 한 1.2 정도 빼는 게 가장 적당히 색소를 안고 있으면서 내가 주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당량을 뱉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8에서 1.2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 0.8 같은 경우는 어느 두피에다가 많이 빼냐면 조금 건조한 두피나 그 다음에 탈모 진행이 50%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0.8을 빼서 니들 길이를 조절하는 편이고요. 1.2 정도의 니들 길이는 약간 유분이 좀 많은 두피라든지 좀 살이 있다든지 아니 부종이 있다든지, 그리고 모근은 탈모는 아닌데 모근과 모근 사이의 간격이 워낙에 넓어서 약간 좀 비어 보이는 듯한 두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피 같은 경우는 1.2를 빼서 3분의 1이냐 3분의 2냐 뭐 5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니들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8을 빼서 3분의 1, 그 다음에 1.2를 빼서 3분의 1, 반드시 들어가는 길이는 조금 틀리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 뭐 약간 민머리, 대머리로 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8을 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밀도 보강식으로 오시는 분들은 1.2를 빼는 게 조금 더 예후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들 길이를 내가 적당히 뺐는지를 파워를 킨 상태에서 니들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3분의 1을 넣을 것이냐, 3분의 1을 넣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니들 길이를 제가 이제 방송 때 3분의 2 정도는 정수리 들어가고요. 헤어라인은 5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 미리를 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0.8 또는 1.2 이 정도만 빼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머신 각도가 90도. 자, 이 90도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90도로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사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타공점이 퍼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이 도트의 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완성도를 위해서 90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하죠. 약간 반영구처럼 조금 기울기를 기운다든지 좀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피 같은 경우는 착색도 굉장히 빠르지만 발색도 빨라
잘라서 내가 넣고자 하는 그 도트의 크기보다는 점배 정도로 90도를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90도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연습하고 있는 도구 앞에 본인의 핸드폰을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동영상을 한번 찍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연습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영상 녹화된 거를 다시 플레이 해가지고 보시면 내가 이렇게 90도로 가고 있는지 약간 삐뚤고 있는지 그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얘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습 도구인데, 연습 도구는 고무판을 가장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고무판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고무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약간 망쳤다 하는 게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올챙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트를 찍었지만 꼬리가 살짝 빠지는 거죠. 약간 마치 올챙이 같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트를 찍었는데 꼬리가 살짝 빠지는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도트를 찍고 뺄 때, 이걸 뺄 때 그대로 90도로 빼는 게 아니고 도트가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보기 위해서 약간 스피드하게 뺐을 때 끝을 살짝 쳐요. 이렇게 손 따는 것처럼 이렇게 탁 이제 치고 나오니까 이 끝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시술하시는 방법 자체가 착생식으로 시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 한 이 정도로 커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90도 하는 거는 좀 잘, 고무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체크가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퍼지는 거라든지 깊이 판단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무판으로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도트와 도트의 간격을 내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갈변이 되잖아요. 그죠? 상처를 먹으면. 그래서 이 갈변되는 거를 보고 내가 깊이를 어느 정도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나나에다가 내가 도트점을 3분의 2, 3분의 1, 5분의 1, 4분의 1을 다양하게 찍어보세요. 다양하게 찍어보시면 3분의 1을 했을 때 이 정도, 3분의 1을 했을 때 이 정도, 뭐 4분의 1을 했을 때 이 정도, 5분의 1을 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갈변 자체가. 그러면 내가 깊이의 조절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무판은 도트의 간격을 보시기에 좋고, 그 다음에 바나나 껍질은 깊이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기가 좋고, 그리고 바나나로는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압축 스티로폴로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 압축 스티로폴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수업 때도 잘 쓰거든요. 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압축이 돼서 이런 스티로폴로 내가 이제 도트를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딱 찍으면 이 단면을 잘라 보시면 돼요. 단면을 잘라서 정확하게 도트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이 깊이만큼이 다 와 있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외로 압축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느낌이 약간 두피에다가 넣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좀만 깊으면 드득 이런 소리가 조금 들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압축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뭐를 볼 수가 있다? 피와 퍼짐을 살짝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래 머물수록 스티로폴 중간중간 사이로 약간 이렇게 퍼짐 같은 게 체크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껍데기로는 내가 이 세 가지를 연습을 어느 정도 다 해서, 그래서 완성도를 좀 보고 싶고, 그러면 돼지 껍데기를 우리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 이제 헤드에다가 이렇게 씌우셔가지고 베드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90도를 잘 하고 있는지, 텐션은 잘 잡고 있는지를 돼지 껍데기로 일석삼조로 연습하실 때 조금 독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껍데기는 정육점 가면 팔아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내가 스킬을 업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 냄새쯤이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 도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탈모 유형하고 원인인데요. 탈모 유형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단순히 휴지기 탈모인지 아니면 유전성 탈모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기본적으로는 해주셔야 우리 시술이 가능한 지금 탈모 유형인지, 건드리면 안 되는 탈모 유형인지 이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론으로 많이 가르쳐 주는 건데 독학으로 만약에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시면 책이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탈모 유형이나 탈모 원인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책으로 조금 이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지기 중에서도 단순 휴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 휴지기는 일반적인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잠깐 빠져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 때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막 탈모가 생겼어요.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밀도 보강하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밀도 보강을 해드렸지만 이 휴지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성장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모근에서 모발이 송송송송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내가 밀도 보강했던 부분이 안 했던 부분보다 더 도드라지게 진해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가 그래서 휴지기인지 아니면 진짜 유전성으로 인한 탈모인지 아니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기는 지금 탈모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고객님이 어느 부위까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 아니면 간격을 조금 넓게 해서 보내주셔도 되죠. 뭐 간격을 좀 넓게 하신 다음에 뭐 한 2달 뒤에 볼게요 라고 해서 한 8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고객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고민했던 부분에 모발이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정도는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발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제 컨택을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발이 어느 정도 자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더 보완을 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2차, 3차 이제 관리를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게 없이 무조건 그냥 밀도 보강을 해버리게 되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형 탈모 같은 거. 원형 탈모도 일시적인 원형 탈모가 있고 그다음에 다발성으로 가는 이제 원형 탈모가 있는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도 생긴 지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2,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도 이 원형 탈모가 생긴 부위에 치료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든지 모발이 만약에 자라려고 솜털 같은 것도 안 나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SNP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원형 탈모 생긴 지 한 달 됐어요.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그렇군요. 여기다 이제 도트를 좀 이렇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완을 해드리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머리가 날 수가 있어요. 거기만 또 너무 진해서 또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이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학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탈모 유형과 원인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두피 두께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8, 뭐 1.2 어느 부분한테 0.8을 빼고 어느 부분한테 1.2를 뺄까 뭐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두피 두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내가 0.8을 빼서 3분의 1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파악을 할 때 1회차 시술을 할 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회차 때는 너무 많은 도트점을 찍지 마시고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말랑말랑하니 두꺼운 것 같다 그러면 자 1.2를 빼가지고 3분의 2든지 3분의 1든지 도트 몇 개만 테스트차 찍어주시고 고객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세요 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도트 내가 찍었던 그 위치에 내가 원하는 크기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가 만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두피 두께 파악을 굉장히 잘한 거죠. 전체 나머지에 이제 밀도 보강해야 되는 부위는 처음에 내가 테스트를 해봤던 그 길이와 그 깊이를 두고 전체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독학 공부하시면서 약간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독학으로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독학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 뭐냐면 고객 머리에다가 눕혀놓고 했을 때 과연 측면하고 아니면 후두 쪽이나 아니면 전두 쪽에 90도가 이게 맞는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삼각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셀프로 동영상을 좀 찍어보세요. 가까이 약간 줌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저한테 뭐 보내주시면 이쪽에 90도가 잘 맞네요. 아니면 축도 들어갔을 때는 90도가 좀 잘 안 맞네요.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체크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이 90도가 유지가 안 되면 반드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퍼짐을 좀 두려워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귀찮
않더라도 삼각대로 녹화를 한 번 정도는 해서 내 시술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걸 지금 시술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 머리와 그냥 단순 밀도를 보강해야 되는 머리, 이 두 부류로 나누셔야 되는데 이 두 부류를 안 나누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자, 밀도 보강으로 왔어요, 고객이. 그치만 내가 딱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본인의 머리카락이 지금 보강해야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덮어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밀도 보강이 가능해요. 근데 기존의 머리가 내가 지금 도트점을 찍는 것을 커버를 할 수 없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M자 탈모가 심해. 그리고 앞머리는 좀 있어요. 근데 정수리 쪽에도 좀 비어 있어요.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어. 근데 앞머리 쪽은 이 뚝뚝 쪽에도 머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요. 후드 쪽에도 머리가 많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머리를 어느 정도 길러서 커버를 만약에 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밀도 쪽으로 가시는 거고, 아, 나는 그런 머리를 매번 만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요 부위만 만약에 시술을 했어요. 그러면 입체적인 부분하고 이질감은 100%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타일 변경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은 굳이 여기 밀도 보강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크랙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대머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스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머리로 잘라서 내가 라인과 도트, 라인과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하고 도트를 콤보식으로 들어가서 약간 내가 시술해 주는 것 자체도 스포츠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술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밀도 보강만 들어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머리를 들어가야 되는 분들보다 도트의 간격은 좁아요. 그 다음에 대머리가 들어가야 되는 도트는 뭐예요? 그라데이션을 치면서 어느 부분은 도트의 간격이 넓어지고 어느 부분은 도트의 간격이 좀 더 좁아지고 어느 부분들은 좀 더 촘촘해지고 이런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눈썹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분의 디자인을 만약에 뭐 이렇게 잡았어. 자, 이렇게 잡았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조금 더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진하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두 쪽은 어때요?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도 간격이 넓어요. 왜? 모발이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모근의 간격이 좀 넓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까지 내가 너무 촘촘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리 촘촘하게 들어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옅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납작해 보이고 얘는 더 좁아 보이니까 머리의 형상 자체가 약간 좀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각 깎아야 된다, 아니면 삭발을 해야 된다, 스포츠 머리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죠.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머리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체온이 필요로 하는 밀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거는 기존의 이분의 머리가 50에서 60% 정도는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뭐 이분은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밀도를 해야 될까요? 이 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텐션, 회차, 두께별 니들 길이. 자, 두께별 니들 길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때 테스트 해보고 보내드리고 부터 관리를 잘 해내가자, 뭐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독학하시는 분들은 뭐 사수님들이 그 길이가 잘 맞네요, 잘 하고 계시네요, 거기가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자면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도 잘 해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예 뭐 100% 안 됩니다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테스트 후에 해보시는 게 제일 최고로 좋죠. 뭐 처음에 오셨는데 2-3시간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2회차 때 딱 왔어, 고객이. 근데 하나도 안 남았다든지 혹은 도트 찍은 데마다 다 퍼져 있다든지 이러면 노답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그거를 좀 테스트라는 그 회차를 좀 넣으시면서 얘는 점차 많은 두피를 만져보실수록 이제 알아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회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객님이 한번 우리 샵에 왔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고객의 시간 그리고
나의 뭐죠? 기술력으로 들어가겠죠. 내가 뭐 명암 크기만한 거를 20분 만에 한다, 아니면 명암 크기만한 거를 뭐 1시간 만에 한다에 따라서 고객이 와서 시간을 1시간을 낼 것이냐 2시간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회차가 틀리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따지자면 저는 명암 크기만한 거를 거의 지금 20분 정도의 완전 밀도식 간격으로 했었을 때 2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고객의 뭐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을 할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 민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회에서 8회차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때 명암 크기만한 거를 내가 완전 좁은 밀도 보강식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회차는 이제 고객님하고 좀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텐션 같은 경우는 내가 가로 텐션을 잡아야 되는 분과 세로 텐션을 잡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자, 가로 텐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섹션을 세로로 따서 이렇게 따는 거를 가로 텐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로 텐션은 뭐예요? 섹션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서 들어가야 되는 분과 이렇게 따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따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두피가 이제 딱 누웠을 때 주름이 좀 많이 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피 자체에 약간 불독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분들은 세로 텐션보다는 유 텐션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도트점이 퍼지지 않고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텐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두피가 좀 많이 얇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얇다 안 얇다는 쉽게 보면 그렇게 보셔도 돼요.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도 있고 두꺼운 분도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표피가 얇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거의 이렇게 텐션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텐션 잡는 거 두 가지 정도는 헷갈리지 않게 잘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독학으로 내가 SMP 기술을 익혔을 때 중요한 점 체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